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저는 어, 그 서경대학교에서 33년간 경제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2017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 이후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을 여러 사람에게 하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으로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라고 하는 그러한 강좌를 개설을 했고요. 따라서 이거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를 통해서 일반인한테 그 경제 원리에 관해서 좀 이렇게 그 강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에서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강좌를 개설했죠. 그런데 이런 그 경제 원리에 관한 강좌 이외에 사실은 제가 또 다른 관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국가 발전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또 좀 더 넓게는 그 한민족의 그 발전 전략에 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한 그 글도 좀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라고 하는 그 주제, 경제 원리에 관한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또 계속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 다른 주제는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 한반도의 그 정세, 주변 정세가 상당히 급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하지만 제 생각에도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 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냐 아니면 쇠퇴해서 주변 국가의 어떠한 또 다른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약소국가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기로에 선 그러한 중차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위기 시대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의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특히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좌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갖고 그 주제 하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또 살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 그리고 또 방향 그러한 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세대에서 좀 긴급하게 그러면서 중요한 그러한 해결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그
과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과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갈등의 해소 문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조속한 평화적인 통일과 통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정과 그 통일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나 또 국가 발전 문제, 한민족의 발전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데 우선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두 번째는 남한과 북한의 그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통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정과 그다음에 그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좀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어떠한 각계각층에서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전략적인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갈등 문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만연해 있는 그 갈등 문제를 먼저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갈등 문제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는 뭘까요? 첫째는 그 경제적 갈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 갈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갈등 문제 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오히려 갈등이 있으므로 서로의 그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경쟁을 촉진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집 노력함으로써 발전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모두 다 나쁘다고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이 일정한 도를 넘어서 타인의 어떤 정상적인 삶을 갖다가 방해하거나 또 크게 고통을 주거나 또는 타인의 삶을 크게 훼손시키거나 심지어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자존감과 그 자유를 지배하거나 또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갈등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갈등을 우리가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갈등이 심각해진 갈등은 그대로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떼인질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 갈등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내에서 형제간에도 우리가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또 싸움도 하기도 하고 회사의 경우 회사 운영진과 근로자, 노동자들 간의 어떤 노사 간의 갈등, 거기에 따른 어떤 분쟁 문제,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인 갈등, 보수냐 진보냐 그 세력 간의 갈등, 또 좌파냐 우파냐 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눠져서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 그 좌파냐 우파냐 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갈등 문제 등 다양한 형태에서 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을 갖다가 적절하게 그 대응하면서 조절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갈등을 지나서 분쟁, 어떤 싸움으로 우리가 그 확산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심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떠한 분쟁이나 싸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특히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의 전체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또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과 또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역적인 어떤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어떤 갈등 문제. 다시 얘기하지만 보수냐 진보냐 또는 좌파냐 우파냐 또 그러한 것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좌파를 갖다가 좌파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무슨 종북 세력이냐 하는 이념적인 갈등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에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갖고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힘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 통일 문제도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계층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어떤 전략과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실현 이러한 것이 요구가 되고 또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 여러분과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갖다가 이룩하는 것이죠. 이 남북한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제 7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 분단은 뭐 내부적인 우리의 민족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이 강제적으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한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됐는데 이것을 외부 세력에만 맡겨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한민족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외부 세력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갖다가 찾는 그러한 어떤 노력도 필요한데 이것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영구 분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일으켜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일의 시기는 우리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그냥 우리 민족에서의 어떤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외세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이끌려 가다 보면은 남한과 북한은 영구적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의 어떤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 간의 이 통일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남한과 북한 간의 분단 상태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속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영구 분단된 그런 어떤 그 국가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영구 분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대한민국 남한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자유라든가 또는 그 어떤 경제적인 그 번영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남북한의 통일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말하면서 남한만 그냥 남한의 주민들만 그냥 잘 살면 되지, 통일해서 그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왜 하느냐, 그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20년, 30년 더 지나가갖고 영구적인 분단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식들,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 판단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이 남과 북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외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비록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도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강좌를 통해서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그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별적인 주제를 갖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는데, 제가 이 주제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강좌에 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어떤 그 사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사상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정신, 그 사상은 BC 2333년에 단군 왕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 형태가 BC 2333년에 오랜 세월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화적인 의미로서 단군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으로는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실제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군 왕검의 통치 이념,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의 그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어떤 통치 이념과 또는 국가 운영 철학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을 갖다가 또는 사상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는 많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의 철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특별히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치 철학이라든가 또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관, 가치, 질서, 이러한 것이 그동안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또 앞으로 세대 50년, 100년에 대한민국과 그 통일 한국을 우리가 그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운영해 나가는 데서 그 사회나 또는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 국가 운영 철학으로서
이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 운영의 그 철학이 됐으면 좋겠다. 또 사회 구성원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홍익인간 정신을 삶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회를 갖다가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은 제세이와 홍익인간, 좀 풀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표현을 갖다가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그러한 표현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홍익인간 사상은 또 다르게 쉽게 표시한다면은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권고하는 그러한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훌륭한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 사상을 갖다 잘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더욱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로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어떤 그 사회 조직 간의 관계라든가 또 인간과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관계가 더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사회로 그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사회 질서 속에서 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 또 자유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민족 또는 우리 후손들이 보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필요하고 또 국가나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 측에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어떠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바뀔 수 있지만은 그 국가나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주체하는 그런 그 계층에서는 사람 계층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사회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좀 약화되거나 정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세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고 따라서 이러한 어떤 가치 철학의 어떤 부재가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느냐. 따라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 한국 그리고 좀 더 해외까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해외 동포까지 생각한다면은 그 한민족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우리가 잡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가치관 또는 우리가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 철학을 갖다가 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좀 남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정신 또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전략도 세우고 또 사회 구성원들도 그러한 가치관에서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돕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갈등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갈등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고자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 민족이 주저앉느냐, 더 도약해서 새로운 어떠한 발전된 그런 세계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후손 50년, 100년의 어떤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각한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의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와 관련된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즉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놓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하나씩 다뤄가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또 분야도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과 또 우리가 어떠한 정책들을 세워가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동안 나름대로 좀 고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정책 대안들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며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주제들을 하나씩 또 다뤄보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우리가 찾아뵙고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해 나갈 때 사실은 제가 2015년도에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 개조 방향이라고 하는 책을 해남 출판사에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즉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 개조 방향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 2015년도에 썼는데 여기에 많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동안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변화가 있지만은 제가 쓴 책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 개조 방향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